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개인 소통과 정보 공유가 많아지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생기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해서 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에 해를 끼치고 또 공공복리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때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정보 유출이나 해킹 등 많은 범죄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이보람 경사님과 함께 피싱과 사이버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보람 경사님, 세종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보람 경사입니다. 저는 이제 현재 소담동에 위치한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이버범죄 수사 업무와 단속 기획 업무 그리고 예방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보람 경사님께서 소속된 부서가 사이버범죄수사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미션을 수행하는 곳인가요? 저희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는요, 사이버 범죄 중에서도 전문성이 좀 필요한 죄종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라던가 아니면 사이버 성폭력 그리고 사이버 도박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피싱 범죄 이런 죄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네. 정말 편리함은 많이 취했지만 그에 따른 많은 이 범죄들도 하루하루 다르게 네.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보람 경사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사이버 범죄 수사에 임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6년도부터 사이버 범죄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올해로 8년째 사이버 수사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시네요. 네. 오늘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네. 그럼 특별히 이런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 좀 뛰어나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물론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나 사이버 테러 같은 분야에서는 이제 그 컴퓨터나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높은 그런 죄종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이버 경력 채용을 통해서 전문가분들을 이제 임용하고 저희 같은 일반 사이버 수사 분야는 저희가 수사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사이버 범죄 종류가 날이 갈수록 정말 다양해지고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이버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싱 범죄가 예전에는 보이스 피싱, 이제 전통적인 이렇게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보다는 이렇게 정보통신망, 핸드폰을 이용해서 혼합형으로 많이 지금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문자나 SNS, 메신저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옳은 문자가 오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한번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나마 의심을 하고 좀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되는데 또 가차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또 그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세종과 충청권의 그 피싱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또 궁금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올해 통계가 취합이 되지 않아서 좀 정확한 피해 정도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세종 지역에는 피싱 범죄가 그 보이스 피싱은 한 64건 그리고 메신저 피싱 등 사이버 피싱 범죄는 165건. 그러니까 총 한 229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전국 사이버 범죄가 그 금융 범죄가 이제 2만 8천 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세종은 171건 정도 발생해서 전국에서 발생한 그 사이버 금융 범죄 중에는 0.6% 정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누구나 이젠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없습니다. 같은데요. 네, 맞아요. 또 중요한 게 이 피싱의 방식이 아주 다양하게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시민들이 인지하기 전에 또 다른 수법이 생기고 이런 게 참 걱정스럽기도 한데 어떤 유형의 사례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스미싱
이라는 네. 유형입니다. 지난 6월 정도에 그 국민건강보험 신체검사 통지서 발송 완료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때 이제 포함된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신 이제 저희 피해자분께서 그 사이트 주소를 클릭하자마자 이제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되고요. 그 악성 앱에서 개인정보가 탈취돼서 거기서 휴대폰 소액 결제가 100만 원 정도 이루어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예전 같았으면 예전 스미싱 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 소액 결제 한 30만 원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네. 지금은 다양한 악성 앱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탈취되면 그걸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이 개통이 돼서 또 이용이 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범죄 피해 후에 소액 결제를 차단하시거든요. 네네. 그거를 다시 어떤 불상의 방법으로 해제를 해서 또 한 번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네. 지금 피해가 좀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어요. 2차, 3차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또 네.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캠피싱 들어봤는데 사실 자세히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 몸캠 피싱은 세종에서는 항상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정말요? 그래서 기억해 놔야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법만 알고 계셔도 절대 피해를 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수법을 꼭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서 그 음란한 영상 통화를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떤 예쁜 여성분께서.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촬영을 해요. 그걸 녹화를 합니다. 그 후에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앱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해서 그 피해자 휴대폰에 있는 주소록을 다 탈취를 해요. 네네. 그 순간에 이제 주소록에 있는 그 지인들에게 네네. 너의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인데요. 요거는 이제 이런 피해 수법들만 알고 계셔도 네. 충분히 이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서 안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죄질이 나쁜 피싱인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네. 이 자위 영상이 뭐 아내에게 유포가 됐다거나 뭐 장모님에게 유포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충격이 너무 크죠. 그런 수치심이 너무 커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세종에 또 이런 몸캠 피싱 피해자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니까 좀 네. 유심히 들어보시고 이런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좀 스스로 준비를 맞습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사례는 이제 메신저 피싱인데요. 그 문자 메시지로 자녀 사칭을 해서 그 엄마 나 휴대폰이 고장 나서 이거 혹시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홍보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받으셔도 그냥 이렇게 무시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녀를 사칭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맞아요. 그거를 이제 대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피해가 발생하냐면 이제 뭐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해야 돼. 근데 엄마 핸드폰으로 해야 돼라고 속입니다. 그러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엄마 신분증 사진을 나한테 보내줘. 그리고 계좌번호 엄마 보험금 받을 계좌번호랑 이제 비밀번호 알려줘. 그럼 보내주셔요. 그렇죠. 보내주신 다음에 이거 내가 엄마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원격 제어 앱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이거 설치해봐. 한 다음에 원격 제어 앱을 실행해서 이 범인들이 직접 피해자의 그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배킹을 통해서 이제 금원을 인체하는 수법이에요. 네. 그래서 참 네. 씁쓸하네요. 너무 씁쓸한 저희도 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렇죠. 해마다 지금 세종에서는 한 100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무너져.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피싱인 것 같아서 정말 이런 피싱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보람 경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굉장히 쏙쏙 들어오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강사로도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 일은 또 어떤 일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그 사례들처럼 그 사이버 범죄는요, 피해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각 시도청에서 사이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이제 좀 역량이 있는 수사관을 사이버 예방 전문 강사로 이제 선발을 해서요. 네네. 저는 이제 8년째 세종 지역을 담당하면서 이제 강의를 이제 오. 신종 수법하고 예방법들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네. 초등학생부터 중장년층,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대상을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물론 수사도 바쁘시겠지만 네. 또 강사로 활동하시는 것들이 또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 회사나 단체에서도 강의 요청을 많이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강의 요청을 많이 받고요. 네. 그 교육 대상 인원이 최소한 20명 이상이면 개인이든 단체든 모두 다 이제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렇군요. 네네. 네.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네네. 사이버 범죄 예방교육 신청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전에 반드시 이제 그 시도청 그 예방교육 담당자와 유선 연락을 통해서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시고 네.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네. 이보람 네. 경사님께서 이런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또 보람 있었던 뭐 피드백을 들은 적이 있으실까요? 피드백은 제가 거의 많이 받아요. 네. 거의 매번 나갈 때마다 피드백을 받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세종의 한 노인복지단체는 네. 저희가 한 지금 4년째 매년 연 2회 정도 계속 나가고 출강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70대에서 80대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데 네. 매년 교육을 들으러 오시는 할머니분이 계세요. 네. 계신데 내가 이 동네에서 이거 피싱 제일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내가 친구들한테 다 소개시켜줬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할 때 저 너무 보람이 있어가지고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을 행복합니다.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피싱 범죄를 예방하려면 뭐 우리가 아까 제가 뭐 개괄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은 했지만 네네네. 경사 입장에서 또 예방법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가장 뭐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출처불명의 앱이나 이런 링크 같은 거는 다운로드를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잘 모르면 네, 잘 모르면 하시는데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제작한 그 사이버캅 앱이나 시티즌 코난이라는 앱은 실시간으로 악성 앱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이버 범죄에서는요.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에 혹시 신분증이나 이런 것들을 촬영해놓고 저장해놓고 계신가요? 저는 있어요. 네. 지금 너무 놀랐어요. 네. 그렇게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네. 뭐 신분증 사진이라던가 뭐 카드, 네,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피싱으로 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이런 정보들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네. 핸드폰에는 대부분 이제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저장을 자제해 주시고 네네. 그리고 만약에 메신저로 신분증이라던가 개인정보 아니면 금융정보 같은 것들을 전송하실 때는 정말 주의를 요하시고 대부분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방송이 끝나면 바로 또 제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용하시고 삭제해 주세요. 바로 지워야겠습니다. 네. 네, 사이버 범죄 예방 전문 강사로도 활동을 하시지만 또 다른 테마의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가장 이제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그 살인 예고글이나 그리고 청소년 마약 그리고 도박 행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종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범죄 피해나 아니면은 좀 상담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범죄 상담도 해주고 있어요. 네, 사이버 그 범죄에 대한 예방 그 강의도 중요하지만 또 학생을 상대로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종경찰청은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정부 부처도 많이 있고 세종에 국가 주요 시설이 좀 밀집되어 있어서 치안에도 특별함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이제 중앙행정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이 밀집된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세종경찰청에서는 이제 보다 안전한 세종을 위해서 엄정한 이제 집회 시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나 저희 사이버에서도 이제 테러 위기
대응에 대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와 동시에 지금 민생 침해 범죄, 이런 피싱 범죄들에 대해서도 이제 시도청에서 중심추 수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네. 네. 이보람 네. 경사님께서는 세종에 언제 오시게 되셨어요? 제가 처음 이제 경찰이 되면서 네. 이제 15년도에 첫 부임지가 세종이라서 와. 이제 세종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애정이 더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 제2의 고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세종에서 이제 경찰 업무를 하시다 결혼을 하신 건가요? 네, 세종에서 경찰 업무를 하면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네. 그 아이도 있고요. 자녀도 있고요. 네. 네, 네. 혹시 그 남편분께서도 혹시 경찰이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경찰 부부셨네요. 네네. 네. 그러면 좀 서로 일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제가 수사 업무를 하다 보면 네. 이제 뭐 갑자기 출장을 간다거나 밤을 새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네. 같은 이제 경찰 직종에 있다 보니까 네. 훨씬 제 이런 상황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해주고요. 네. 자녀 양육에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훨씬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 경찰은. 그렇죠. 네네. 지금 6살 딸아이를 두셨다고 하는데 네. 남편분께서 그런 외조를 해주시기 때문에 또 이런 네. 사이버 범죄를 소탕하기 위해서 좀 집중해서 좀 네. 일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이버 범죄라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국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와도 연결이 돼 있어서 피해 상황도 크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저희가 피싱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로 지금 지능화되고 네. 조직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조직화가 점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조직들이 서로 얽혀 있고요. 그리고 해외 조직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 이게 한번 이제 피해금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네. 이제 해외로 많이 이제 피해금이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회복도 많이 어렵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추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피싱 네.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비해 검거율도 많이 낮고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 그 수사 기간도 굉장히 다른 범죄보다는 많이 길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막 몇 개월간을 몇 개월이요? 네, 예. 뭐 짧게는 3개월이지만 길게는 1년, 2년도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장기간 수사를 해서 검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장기간 수사를 하다 보면 네. 또 그런 수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좀 갖춰야 될 덕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사이버 범죄 네. 수사를 하시려면 네. 일단 끈기가 있으셔야 돼요. 끈기요. 네. 네. 그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라고 해서 오히려 그쵸.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네. 괜찮아. 다 할 수 있어. 천천히 하자. 이렇게 끈기를 가지고 그냥 꾸준히 네. 하시는 수사관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이버를 하시려면 일단 끈기만 가지고 네.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꾸준함과 네. 끈기가 굉장히 필요한 덕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이보람 경사님도 그러시겠죠. 네. 경찰 신분은 왠지 체력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20살 때부터 계속 검도를 해왔어요. 오, 그래서 네. 10년 정도는 검도를 꾸준히 해와서 이제 그런 운동들을 하고 있고요. 뭐 헬스나 뭐 자전거, 등산 이런 기본적인 기초 체력을 올리기 위한 네. 운동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범죄자를 잡을 때나 네. 그게 피치 못하게 또 몸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럴 때도 절대 질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어떠세요? 검도를 오래 해서 네.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네. 번 잡으면 놓치진 않아요. 그렇군요. 역시 그런 체력적인 게 경사로서 또 워킹맘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 모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검거한 사례 중에 또 기억나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검거한 사례 중에 이제 올해 저희가 5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신저 피싱 네. 이제 범인들을 검거를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로 자금을 세탁하는 네. 조직을 저희가 이제 특정을 했고 이 범인들을 하나씩 검거를 해나가는 과정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명씩 계속 검거를 했어요. 그래서 한 네. 최종 5개월 정도 5개월 걸려서 이제 총 이제 저희가 11명, 11명이고 네. 이제 6명 정도 구속을 했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이제 자금 총책을 검거할 때 이 피의자를 저희가 추적하기 위해서 그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거의 밤새서 돌아다녔어요. 네. 그때 딱 잡았을 때 검거했을 때 그 희열은 아마 수사관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너무 네. 행복한 또 순간이었을 네.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뭐 지금 잠깐 얘기도 해주셨지만 또 네. 경찰로 근무하시면서 기뻤던 일, 또 힘들었던 일 이런 것들도 네. 없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수사관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범인을 검거할 때가 제일 이제 기쁜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수사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지금 계속 범인 검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명 한 명 특정하고 검거할 때마다 저희 수사관들끼리 해냈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는데 그런 네. 순간순간들이 저희는 너무 기쁘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할 때마다 집에서 네. 밤늦게까지 저 일하느라 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든 저희 딸 아이를 보면 조금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이 무거워져서 아이를 볼 때마다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엄마로서의 자녀가 그렇지 않을까. 네. 아킬레스건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맞습니다. 크면 또 엄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응원해주는 네. 딸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을 잘 넘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그럼 세종에 어디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세종에 네. 그 세롬동에 지금 살고 있어요. 네, 살면서 어떤 점이 좋으세요? 세종에서는? 정말 솔직히 제가 15년도에 왔을 때는 여기 너무 아파트밖에 없다라는 그 인식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이만큼 아이 키우기가 좋은 환경이 없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뭐 학원가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아이들이 위험한 환경이 많이는 다른 없죠. 데에 비해는 없어서 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자전거 탈 수 있는 공원도 많고요. 맞아요. 가까이에. 네네. 네, 그런 게 또 좋은 점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우리 이보람 경사님께서 수사 업무를 하실 때 정말 걱정 없이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외조하고 계신 남편분께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앉으셔도 되는데.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수사를 하면 이제 밤 늦게 오는 경우도 많고요. 외지로 너무 출장 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집에서도 이제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를 이제 이해해주고 충분히 이제 격려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도 잘 돌봐주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좋아합니다. 네, 좋아합니다가 전혀 사랑합니다로 들리네요. 예. 이보람 경사님께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남편분께도 네.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분이 경찰이시잖아요. 두 분이 경찰 부부신데 또 이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께 좀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을 위해서 저희 세종경찰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시민 곁에 있는 저희 세종경찰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보람 경사님 오늘 너무 네.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곁에 계시다는 게 굉장히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네. 범죄 소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세종시의 안전지킴이 세종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이보람 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안전한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명을 갖고 소임을 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종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